파트 3를 볼게요. 파트 3 83쪽 83쪽을 보시고 복습이에요. 복습. 우리가 한번 기본적인 문제들로 한번 쭉 진도를 나간 다음에 이제 진짜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들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겁니다. 자, 이 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3대4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여러분 이거 내분점, 외분점이 지난 시험범위였다고 이런 문제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거 안 까먹었죠? 할 수 있죠? 자, A가 5,1이고 B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얘네 둘을 1대2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어떻게 구했더라? 분모를 어떻게 썼었죠? 그치? 1 더하기 2, 3. 그 다음에 1 곱하기 뭐였지? 뒤에 거의 x좌표. 그쵸? 기억나죠? 1 곱하기 뒤에 거의 x좌표 더하기 자 요거 2 곱하기 앞에 거의 x좌표. 요렇게 하는 거였지. 그치? 도현이 기억나? 그래서 요렇게 요게 1대2 내분점의 x좌표고요. 자 y좌표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누구야? 누구지? 뒤에 거의 y좌표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앞에 거의 y좌표 1. 자 이렇게 되네. 그럼 계산을 잘 해보면은 3분의 이거 얼마죠? 9인가? 3분의 9 그러면 3, 그 다음에 이거는 3분의 0인가요? 그쵸? 3,0이네. 그치? 1대2 내분점은 3,0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대4 외분점 구해볼게요. 3대4 외분점. 자, 외분점은 성빈아 분모를 어떻게 했었더라? 외분점이 뭐였죠? 호호. 그래, 너한테 한번 물어볼게. 하늘이 외분점 어떻게 했더라? 그쵸. 가운데가 빼기였죠. 3 빼기 4분의 역시 앞에 숫자 3 하고 누구 곱하는 거? 뒤에 거의 x좌표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 4 곱하기 앞에 거의 x좌표 5 요렇게 5 컴마 자 y도 마찬가지 3 빼기 4분의 3 곱하기 뒤에 거의 y좌표 빼기 4 곱하기 앞에 거의 y좌표 이렇게 하는 거였습니다. 자 계산을 잘 해보면 자 마이너스 1분의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3 그러면은 23이네 그지? 23 그 다음에 이거는 마이너스 1분의 이거 얼마지? 마이너스 10 그럼 얼마죠? 그냥 10이네. 그쵸? 맞죠? 자, 그래서 이 내분점, 외분점 찾는 거는 이제 지난 시험 범위였고요. 이 범위는 이 시험에서 나오는 이제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건 이제 원방을 구하는 거지. 어떤 원방? 요거랑 요거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구하세요입니다. 기억나니? 요 점과 요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는 먼저 이 두 점의 어디를 찾아? 중점, 그쵸? 중점을 찾으면 그 중점이 내가 찾으려는 원의 어디가 된다? 하영아 어디가 된다? 양하영? 중점이요? 네. 나는 지금 원을 하나 찾을 거잖아, 그지? 네. 근데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3,0과 23,10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을 찾을 거잖아. 네. 그럼 요 점과 요 점의 중점, 여기가 내가 찾으려는 원의 뭐가 되겠어? 중심이 되는 거야, 중심.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생긴 원을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요렇게 생긴 원을, 그치? 네. 맞죠? 자, 그럼 여기에 좌표 찾아야지 중심이 나오는 거니까. 자, 정화형 해보자. 여기 중점 어떻게 찾나? 얘와 얘의 중점. 23. 방법을 말해줘. 23이랑 빼요. 여기 중점 찾는 거 지금까지 30번 했을 거야. 중점 찾는 거. 너와 나의 한가운데를 찾고 싶어. 어떻게? 나눠요. 그렇지. 더해서 나누기 2였지. 그러면 얼마 컴마? 13 컴마. 그 다음에 10하고 0이니까 이 중점 찾으면 5가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되니까 중심 필요하니까 중심 찾았고요. 또 하나 도연아. 중심 말고 또 하나 뭘 알아야지 원의 방정식을 쓸 수 있어? 반지름.
지름도 괜찮고 반지름도 괜찮고 지금 벌써 중심 찾았으니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은 그게 곧 이 원의 뭘까? 반지름이겠지, 그치? 자, 그럼 이번에 할 일은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반지름 찾는 방법이죠. 그치? 반지름. 성빈아,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지요? 루트 그죠? 10. 요 놈에서 요 놈 뺀 거죠. 10을 어떻게 해주고? 제곱해주고 플러스 그죠? 5를 제곱해주고 맞죠? 그죠? 그러면은 뭐 꺼내지 맙시다. 그냥 루트 안에 냅둡시다. 루트 얼마예요? 125 됐다. 그지? 원의 중심 찾았고 그 원의 반지름도 찾았어. 이제 원의 방정식 딱 쓰면 끝나는 거야. 그지? 자, 정하영 답이 뭘까요? X 네. 마이너스 13 x 마이너스 13의 제곱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5 제곱 은 100루트 125 아, 125 그냥 125 그렇죠. 요렇게 그치? 야, 이 정도 문제 시험에 나오면 맞출까 못 맞출까? 맞추죠. 맞출 수 있죠. 그죠?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거 맞춰야지 그래도 한 4등급은 나온다. 그죠?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들도 다 대부분 비슷해요. 기본적인 원의 중심이랑 뭐 반지름 사이 관계 가지고 낸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그 바로 다음 페이지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7번. 자, 7번. 이것도 이제 뭐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는 문제인데 세 점이 있고요. 그 세 점을 지나가는 원의 방정식을 구한대요. 그러면은 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원 위에 지금 뭐 여기에 A라는 점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B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C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원의 중심, 이 중심을 내가 P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성립해야 되는 것은 뭘까, 하윤아? 그렇죠. 원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 길이들이 모두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AP, BP, CP임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방금도 해봤지만 요 점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성빈아, 이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어떻게 써지지, 식이? 왜 분점이 왜 나와 갑자기?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지? 루트로 시작하죠. 맞죠? 그러니까 얘만 루트가 아니라 얘도 루트로 시작하고 얘도 루트로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놓는 게 계산이 편해? 제곱을 다 붙여놓는 게 계산이 편해, 그치? 이렇게 제곱을 붙여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 자, 그러면 양하영 한번 해봅시다. AP의 제곱,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 이거 우리가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하영아? 방 제곱했잖아. A 마이너스 그렇죠. x좌표 끼리의 차를 쓰고 그거의 제곱, 그치? 그 다음 플러스 B 마이너스 b-2의 제곱. 맞아요. 여기까지 써주면 이게 ap제곱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bp제곱. bp제곱도 불러줘. A 마이너스 4 어. 제곱 플러스 어. B 제곱 그냥 b제곱. 잘했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6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맞습니다. 그쵸? 요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얘네 셋이 다 똑같아야 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할 건데 경빈아 너무 그윽하게 쳐다봐가지고 깜짝 놀랐잖아. 항상 보면 여기 구석에서 그윽하게 쳐다보고 있어.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할 건데 이게 전개시켰을 때 세 군데 전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A제곱과 B제곱이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A제곱, B제곱은 지우고서 풀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을 지워버리면 식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자, 요거 전개시키면은 A제곱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도 B제곱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4B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역시 A제곱 지워버리고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다음에 b제곱 지워버렸잖아. 그럼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럼 성빈아 여기서 뭐가 나올까? A 6A 마이너스 6A 아니야.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하고 b제곱은 또 지워버리고. 맞죠?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일단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한번 풀 거고, 그 다음에 요 놈과 요 놈이 같다라고 한번 풀 건데, 요쪽을 먼저 푸는 게 편하겠죠? 왜 여기 풀면은 바로 누가 나와버려? a 값이 그냥 나와버리니까. 그쵸?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풀면 12a를 넘기니까 4a가 되겠고 16을 넘기니까 20이 돼가지고 a는 몇이에요? a는 5라고 나왔죠? a는 5 나왔고, 자, 그럼 a가 5라는 걸 이제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 그치?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이거 얼마죠? 마이너스 20. 거기다가 4 더하고 4 더하니까 마이너스 12죠. 그쵸? 그럼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12는, 자, 여기 a 자리에도 5가 들어가니까 요 마이너스 40이네. 마이너스 40 플러스 16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24. 요렇게 되겠지. 그러면 4b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마이너스 24를 이쪽으로 넘겨주면 12가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근데 b 값은 얼마 나와요? b 값은 3 나오죠. 이렇게 해서 a 값, b 값 찾았습니다. 자, 요것이 1번 답이죠. 1번 답이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p 원의 중심을 지금 찾은 거잖아요. 여기가 방금 5,3이에요 라고 찾은 거야. 그러면 도연아 이제 2번에서 반지름을 찾으라 그랬네. 원의 반지름 어떻게 찾으면 될까? 루트 뭐 아무나 괜찮죠. PA 해도 되고 PB 해도 되고 PC 해도 되고 편한 걸로. PA로 할까? 그럼 루트 한 다음 어떻게 써야 돼? 3제곱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10. 10이야? 반지름이 10이야? 네. 10이야 했더니 시리가 대답한 거야? 반지름은 10이라고 하면 안 되죠. 루트 10이죠. 루트 10. 맞아요? 루트 10. 자,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0이고, 그럼 도현이가 원방도 얘기해줘. 원의 방 정식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 은 10 맞아요. 그쵸? 이렇게 풀면 된다. 그치?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좌표축에 접하는 원, 요거에서는 개념 설명 하나 하고 지나갈게요. 거기 유형 109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은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 좌표축에 접한다는 건 세 종류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X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요. Y축에 접하는 원이 있고요. 원점에 접해?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지. 그지? 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생각나야 돼. 원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X축에 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이렇게. X축에 딱 닿아 있고 뭐 Y축은 뭐 이렇게 지나가고. 이런 게 X축에 접하는 원이죠. 그지?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을 내가 A, B라고 했을 때 그때 이 원의 반지름은, 양하영, 이 원의 반지름은 무엇과 같을까요? 반지름이 무엇하고 같을까요? 이런 상황일 때? 자, 영원히 네, 이런 상황일 때 이 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림을 봐야 돼. 날 보지 말고. 그림에 답이 있어. 그림에. 이 상황의 반지름은 뭘까? 아니에요. 야, 이거 숫자로 바꿔봐. 만약에 지금 이렇게 그림이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의 좌표가 5,3이야. 그러니까 5,3이면 영원아, 만약에 5,3의 중심이 있는데 X축에 접했어. 그럼 이 길이가 얼마란 얘기예요? 3이란 얘기잖아. 3. 맞죠?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써 있을 때도, 이렇게 써 있을 때도 여기 길이는 무슨 좌표랑 연관이 있다? Y 좌표랑 연관이 있다.
정확하게 쓰면 뭐냐면 B라고 쓰면 안 되고 B의 절대값이라고 쓰셔야 정확합니다. B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왜 뭐? 뭔 얘기를 하려고? 자, 그래서 경빈이가 해봐. X축에 접하는 원. 자, 이 원의 반지름은 뭐라고 해야 돼, 경빈아? 중심이 A, B인데 X축에 접해. 그럼 반지름은 뭐다? B는 B인데 그냥 B라고 하지 말고 뭘 씌워놔라? 절대값을 씌워놔라. 그쵸?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절대값 B. 그 다음에 Y축에 접하는 원은 하늘아,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은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절대값 A. 그렇지. 절대값 A입니다.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 씌운 거. 이게 Y축에 접하는 원이고요. 그 다음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거는 이거는 되게 특별한 경우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심의 좌표가 이렇게 막 아까처럼 막 5,3 이러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수 없죠. 그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기 위해서는 일단 A의 절대값이랑 B의 절대값이 무조건 어떨 때? 같을 때 벌어질 수 있고 그 값이 곧 원의 반지름하고도 어때? 같은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자, 넘겨서 13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중심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고, 자, 여러분 이거 문제 풀 때 진짜 기본적인 스킬이에요. 원의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원의 중심의 좌표를 바로 뭐라고 잡아야 줘야 될까요? 이거 위에 있는 점이잖아.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면 양하영 뭐라고 잡는다고? 뭐라고 잡는다고? 방금 얘기했잖아, 하윤이가. 요거 위에 있는 점을 잡을 때 우리는 뭐라고 잡아야 된다고요? 하늘아 뭐라고 잡아? 들었니, 하영아? 그럼 만약에 y는 3x-1이라는 직선 위에 점이야. 이거 위에 점이 있어. 뭐라고 잡아야 돼? A, 그렇지. 이렇게 잡는 게 기본이라고요. 알겠니? 자, 그럼 지금도요. 우리가 중심의 좌표를 이렇게 잡았어. 근데 그 원이 y축에 접한대. y축에 접한대. 그럼 경빈아 방금 했잖아. y축에 접한다 그러면 그때 그 원의 반지름은 무엇과 같았죠? y축에 접하는 원의 반지름. 제발 대답해줘. 방금 앞장에서 했잖아. 절대값 A. 맞아요. 반지름이 절대값 A였어. 그러면 우리는 여기 첫 번째 줄만 읽고서 원의 방정식을 하나 쓸 수 있죠.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이 이거인 원의 방정식을 불러주세요. 양하영 불러봐. 원의 방정식. 마이너스 A 제곱 오케이. 플러스 Y 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음. A A 제곱 A 제곱이죠. 그죠? A 제곱. 맞죠?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이 원이 지금 2,5를 지나갑니다 했으니까 성빈아 뭐 해주면 끝날까? 뭐 해줘요? 2,5를 지나갑니다. 어떤 점을 지나갑니다. 2,5를 지나갑니다. 이 도형의 방정식이 이 직선 이 그래프가 2,5를 지나갑니다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가 2가 되고 여기가 5가 돼야 돼. 거참 복잡하게 말하네. 두 글자만 말하면 되는데. 얘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 그래, 대입. 2,5를 대입하는 거죠. 지나갑니다 하면 어떻게 한다고? 대입. 자, 불러봐 그럼. x 마이너스 대입한다며. 2 2 빼기 a의 제곱 맞니? 네. 불러. 5 빼기 얘까지 같이 해버리자. 6 빼기
4 빼기 마이너스 A 4 빼기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맞죠? 자, 전개시키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 제곱, 여기는 플러스 16 마이너스 8a 플러스 a 제곱. 자, 그럼 a 제곱 하나씩 지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지워주고요. 남아있는 것만 쓰면은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은 0이네. 이렇게. 도현아, 뭐 할까 이제? 이제 뭐 해줄까 이제? 인수분해 얼마? 20 알려주고 있잖아. 20 아니 20 20 그렇지. 2랑 10 2랑 10에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은 a-2 a-10은 0이니까 a 값 2개 나왔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두 원 중에 더 어떤 원을 찾으래요? 큰 원. 그럼 반지름이 절대값 a니까 우리가 찾은 두 개 a 값 중에 큰 놈 요거 골라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a 값을 10을 골라주면 되고요. 그러면 그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아까 전에 성빈이가 이렇게 썼죠, 이렇게? 여기 원의 방정식 이렇게 써줬던 거에다가 a 자리에 10을 집어넣어서 원방을 완성하면 되는 거죠. 그럼 하윤아 답이 뭐야? 마이너스 1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1의 제곱은 100. 그렇지. 100 이렇게. 요게 13번의 답입니다. 자, 지금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해보는데 14번 해보는데요. 14번에서는 어디에 접한다 그랬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그랬어. 근데 여러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원은 굉장히 문제 풀기 쉬운 성질을 하나 갖는데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요. 4분면을 넘어가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우리가 그 좌표평면을 그리면 요렇게 4분면, 4개의 4분면이 있잖아요. 그지? 근데 어떤 원을 그렸는데 그 원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얘기는 이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무조건 그냥 이쪽 4분면, 한 4분면에만 이렇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다른 4분면 넘어가지 않고. 그래서 문제에서 1,-1을 지나갑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1,-, 이 점이 어느 4분면에 있죠? 1,-, 1, 4분면에 점이 있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원도 무조건 몇 4분면에 있는 원이야? 4, 4분면에 있는 원이야. 그쵸? 우리가 찾는 원은 요렇게 4, 4분면에 있는 원일 겁니다. 그러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할 거야. 근데 우리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그 중심의 좌표가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잡으면은 아까 어떻다 그랬지?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똑같고 그게 뭐하고도 똑같다? 반지름하고도 똑같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지? 그렇다면 자, 우리가 요 점의 좌표를 어떻게 잡으면 똑똑하냐면 자, 몇 4분면이 벌써 알잖아요. 4, 4분면이잖아요. 그러면 계산하기 편하게 A, 마이너스 A 이렇게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A라는 문자는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3, 4, 4분면에 있는 점들은 부호가 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점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중심의 좌표 요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중심을 요렇게 잡았으면은 반지름의 길이도 뭘까요? 반지름의 길이도 A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되니? 그래서 자, 우리는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A이고 반지름의 길이도 A인 요러한 원을 하나 쓰면 되겠죠. 원방 하나 쓰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양하영 그 원방에다가 1, 마이너스 1을 어떻게? 대입해. 대입해서 A 값을 찾아. A 값을 찾으면 그게 내가 찾는 원의 반지름 아니야. 그럼 그거 가지고 원의 넓이 구하면 되겠죠. 그쵸? 자,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답 한번 찾아봐, 얘들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거 여기다가 이제 원방을 먼저 쓰면 x-a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a의 제곱은 a 제곱 이렇게 원방이 만들어지고요. 거기다가 얘를 이렇게 대입해서 풀어보면은 성빈 a 값 2개 나오죠.
뭐뭐 나왔어? 5랑 마이너스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 5랑에 5랑 1이 나오는 거예요. 5랑 1. 그러면은 이게 내가 찾는 원의 반지름들이거든요. 그럼 반지름이 5인 원은 하늘아 넓이가 얼마일까? 25파이. 그렇죠. 25파이. 반지름이 1인 원은 넓이가 얼마일까? 파이. 그럼 우리는 이 두 원의 합을, 넓이의 합을 찾고 싶으니까 26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쉬운 문제 하나. 19번으로 가서 19번. 자, 이거 여러분 문제만 읽어도 아, 이 문제구나라고 기억할 거예요. 요렇게 생긴 식이 원의 방정식이 되도록 해라. 어떻게 했더라? 그치? 일단 얘를 무슨 형으로 만들어 본다? 표준형으로 만들어 보는 거야. 표준형으로. 그러면 x제곱은 가만히 두고요. 자, 요 부분은 표준형으로 만들 거니까 자, 양화형 해보자. 뭐라고 써야 될까 여기를? N형식이요? 네. I 음. 마이너스 음. 아이고.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가 표준형을 모르지 않아요? 표준형을 만들 거예요. 그럼 여기 얼마가 필요한가요? K는 반대로 넘겨버릴 거야, 이렇게. 그치? 여기에 필요한 숫자는 16이지. 그럼 내가 여기다가 16을 더해주겠지. 이쪽 어떻게 돼? 똑같이 더해주겠지, 요렇게. 그치?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요? y-4의 제곱을 만들겠지. 그리고 이쪽은 16-k 이렇게 써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하영아, 이게 항상 원의 방정식이 되니? 안 될 수도 있니? 어떨 때 원의 방정식이 안 될까? 이쪽이 0보다 작거나 혹은 0일 때. 여기가 0이어도 원 안 되죠, 그쵸? 여기가 0이면 반지름이 제로인 거니까. 그래서 이쪽의 값은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쪽의 값은 무조건 0보단 어때야 돼? 커야지만 원의 방정식이죠, 그쵸? 기억나죠? 표준형 만들었을 때 우변은 항상 0보다 커야 한다.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결국은 16하고 이렇게 하면은 k가 16보다 작은 거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몇 개 있을까? 15개겠죠? 1부터 15까지 15개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바로 다음 페이지에 20번 문제도 볼게요. 자, 이것도 일단 처음 할 일은 이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는 거? 표준형 만드는 거. 자, 하영이 한번 더 해보자. 자, 뭐의 제곱이 될까 처음에? X 플러스 2 그치. 플러스 어, Y 어, 마이너스 어. 7 7의 제곱이 됐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던 45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45가 됐고, 그죠? 요거 만들면서 얼마 투입했어? 4. 요거 만들면서 얼마 투입했어? 49. 그럼 4랑 49를 투입했으니까 53을 투입한 거죠? 그럼 이다 플러스 53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결국 얼마가 돼 여기는? 8 됐네, 그치? 자, 8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거죠. 어떤 직선이 어떤 원의 넓이를 2등분 한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게 되게 쉬운 얘기였어.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다가 직선을 하나 그어서 이 원의 넓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자르고 싶은 거잖아. 근데 반으로 자를 조건이 진짜 간단해요. 맞아요. 원의 중심을 지나가게 그으면 뭐 이렇게 긋든 뭐 이렇게 긋든 어떻게 그어도 무조건 원이 반으로 잘립니다. 그쵸? 그치? 그래서 원의 넓이를 2등분해 그러면 이거는 결국 중심을 지난다 이런 뜻입니다. 중심을 지난다. 문제 풀다 보면 쏠쏠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하영이가 여기 만들어 놨잖아. 중심이 몇 컴마 몇이니? 마이너스 2,7이지. 그러면 그 마이너스 2,7이라는 점을 이 직선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대입만 해주면 돼. 그치? 이런 거 시험에서 틀리면 진짜 눈물 난다. 그치? 이거 무조건 맞춰야죠. K 얼마야 그러면? 1이죠. 1. 그치? K는 1. 이렇게 찾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보면 23번 한번 가볼게요. 23번. 자, 조금 어려운데 원리는 이런 거죠. 원리는. 자,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원 바깥에 점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뭐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A에서 제일 멀리 있는 점이랑 제일 가까이 있는 점을 찾고 싶을 때 그때 어떻게 하지 얘들아? 하영아 보고 있니? 네. 제일 멀리 있는 점, 제일 가까이 있는 점 찾고 싶을 때 어떻게 하지? 일단 어디를 연결해야 돼? A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를 연결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선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죠. 연장. 아이고 왜 이렇게 연장이 되지? 다시. 자, 요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요. 이렇게 연장한 다음에 요 지점이 경빈아 가장 어떤 점? A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점? 여기가 가장 어떤 점? 먼 점. 그치? 근데 이 가장 가까운데 요 가장 가까운데 최소값은 항상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 점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에서 그걸 우리가 보통 D라고 하죠. 요거 보통 D라고 합니다. D에서 이 원의 반지름 R을 어떻게 한 거죠? 뺀 거죠. 그쵸? 그래서 최소값은 최단거리는 D에서 R을 뺀 것이 최단거리였고요. 그 다음에 가장 먼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먼 거 최대값은 어떻게 하는 거죠? D에다가 R을 더한 게 최대거리였습니다. 성빈이 기억나니? 이렇게 맞죠? 이게 점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직선을 가지고 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원리는 이거죠. D에다가 R 뺀 거, 그다음에 D에다가 R 더한 거. 이게 가장 가까운 데랑 가장 멀리 있는 데를 찾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23번으로 한번 가볼게. 자, 23번은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원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원이 하나 있고 원 밖에 점이 하나 있어요. 여기가 6,8이고 이 원은 중심이 0,0이에요. 그리고 반지름이 2짜리입니다. 반지름이 2짜리예요. 그러면 6,8에서 이 원 위의 점 P까지의 거리가 그럼 일단 최단거리, 최대거리부터 찾아. 자, 이렇게 그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부터 한번 찾아보자. 하늘 어떻게 찾을까? 요거 우리 D라고 했죠. D 어떻게 찾아? 그죠?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니까 어떻게 할까? 그죠? 36 플러스 64 그럼 루트 100이네. 얼마예요? 10이죠. 그럼 요 길이가 10이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 아까 얼마였지? 2였지. 그럼 요렇게 하면 여기가 2죠. 자, 그럼 가장 가까운 거리는 영어는 얼마구나? 8이구나. 가장 가까운 데까지의 거리는 8이에요. 그지? 그 다음에 경빈아 가장 먼 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장 먼 데까지의 거리는 얼마구나? 12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가장 가까운 데는 8이고 가장 먼 데는 12인 건 알았어. 그러면 자, 문제에서 이 6,8에서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가 정수인 점을 찾는 거잖아요. 정수인 점을 찾으면 자, 방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거리가 8이었으니까 거리가 8이 되는 여기에서부터 거리가 8만큼 떨어져 있는 점 P 요거는 몇 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딱 여기다가 점 P를 놔야지만 거리가 딱 8이 되는 거죠. 맞나요? 이 원 위에 아무데나 점 P를 놓을 수 있는데 거리가 8인 거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점 중에 제일 가까운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8이 되는 점은 하나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거리가 8인 거는 한 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 이 P라는 점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원을 따라서 요렇게 움직여요. P가 움직여요. 그러면
이 6,8에서부터 이 P라는 점까지의 거리가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거리가 멀어지지. 그럼 멀어지다 보면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올까? 여기가 8이었잖아. 그럼 이렇게 멀어지다 보면 거리가 9가 되는 순간이 올 거 아니에요. 8에서부터 차츰 멀어지니까. 맞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가 점 P를 잡으면 그러면은 이 거리가 9가 되는데, 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점이 위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움직여도 점점 거리가 멀어지죠. 그럼 여기도 어떤 순간이 되면 거리가 얼마가 될까? 거리가 9가 되는 점 P가 여기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윤아, 거리가 9가 되는 점은 우리가 몇 개를 찾을 수 있어? 2개를 찾을 수가 있어요. 2개. 그럼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더 멀어져. 이렇게 점점 더 멀어지다 보면 거리가 얼마가 되는 순간이 올까? 여기까지 갔어. 그럼 거리가 10이 되는 순간이 오겠죠. 여기다 점 P를 잡았더니 거리가 10이 됐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반대쪽에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대칭되는 위치에 또 있을 테니까 거리가 10이 되는 점도 몇 개 잡을 수 있다? 2개 잡을 수 있다. 그쵸? 그리고 거리가 11이 되는 점도 역시 2개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구했던 최대 거리, 가장 먼 데가 12였잖아. 그러면 거리가 12가 되는 점은 몇 개 잡을 수 있을까? 1개 잡을 수 있는 거야. 1개. 그치? 자,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가지고 요것들을 다 더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점 P의 개수를 찾을 수가 있다. 몇 개인가요 이거? 8개가 되겠죠. 8개. 그치? 그래서 점에서부터 원 위의 점까지의 거리를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교재 파트 2에 보면 교과서 부분 조금 남아있죠. 거기가 어디냐면 77부터 81, 아까 우리 좀 같이 풀었던 부분 여기하고, 그 다음에 파트 3 방금 나간데 83부터 88까지 항상 3장씩 낼 테니까 자, 요렇게를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풀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가서 공부할 때 소란스럽다거나 공부하는 분위기가 안 잡힌다거나 하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저 위로 4층을 올려야 되거든요.